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이어서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사상과 체험이 걸작을 읽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 때 걸작을 읽으면 나쁜 뒷맛이 남을 뿐이다. 공자는 50세에 주역을 읽으며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 공자의 말을 또 인용했네요. 그러니까 생애의 어느 시기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함을 강조한 거야. 이건 뭔 말이냐면 50세에 주역을 읽으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주역이란 책이 사주 팔자만 다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주의 만물 이치를 이 주역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30대에 이 책을 읽으면 이해를 못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45세에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애 어느 시기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논의 공자 이야기에서는 실로 온화한 품격과 원숙한 지성이 넘치고 있는데 이것을 접하는 사람 자신이 원숙해지기 전에는 그 참맛을 모른다. 자, 딱 끊으세요. 여기 딱 끊어서 생애의 시기마다 그에 맞는 독서를 해야 함, 이렇게 써줘. 생애의 시기마다 그에 맞는 독서를 해야 함, 이렇게. 그리고 같은 독자, 같은 책이라도 읽는 시기가 다르면 다른 풍미를 맛볼 수 있다. 이를테면 저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후나 혹은 저자를 사진으로 본 뒤 읽으면 책의 의미는 한층 깊고 저자의 교훈을 끊은 뒤에 읽으면 또 다른 맛이 있다. 그러므로 양서는 2번 읽으면 얻는 바도 크거니와 재미 또한 새롭다. 이 말은 책을 읽는 시기에 따라서 어떤 달라지는 풍미가 있다라는 얘기야. 40대 때 읽는 거와 50대 때 읽는 것이 서로 그 맛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중간 2번째고 15째 줄부터는 중간 3번 마지막입니다. 독서는 저자와 독자의 2가지 면에서 성립되는 행위이다. 자, 그 밑에 2가지 면에서 성립되는 행위이다. 밑줄 긋고 밑에 써주세요. 독서의 행위가 지니는 의미라고. 진실로 얻는 바는 독자 자신의 통찰과 체험을 통해 얻는 것과 저자의 통찰, 체험으로부터 주어지는 2가지가 있다. 논어에 관해 송나라 때의 유학자 정익천은 이렇게 한 장 넘겨서, 정의천은 조금 키워볼까요? 여러분들 책을 봐도 되는데 조금 키워보도록 하죠. 논어의 독자는 어디에나 있다. 어떤 자는 다 읽어도 감감하고 어떤 자는 한두 줄에 환희하고 즐거워 기뻐하고 또 어떤 자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크게 기뻐한다. 끊으세요. 독서의 행위가 지니는 의미라고 먼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의 행위가 지니는 의미. 무슨 말이야? 독자는 어디에나 있다. 이 말은 누구나 독자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 내용은
자신의 통찰과 체험을 통해서 진실로 얻는 것이 서로 다름을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다 읽어도 그냥 뭐 무덤덤한 사람. 그다음 어떤 자는 한두 줄에 즐거워하고 환희하고, 또 어떤 자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춤까지 추네. 크게 기뻐한다. 점점 더 그 책 읽는 즐거움을 더 심화되고 있죠.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은 자기의 지적 발전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때는 친화라는 것이 나타나므로 우리는 고금의 작가 중에서 옛날과 지금 고금의 작가 중에서 그 정리시인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해야만 한다. 영어에서는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뭐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데,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숙한 할 만한 스승을 찾아내는 일은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사숙,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닦음. 왼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그 왼쪽 보면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게 바로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심취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남이 아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를 것이다. 말하자면 첫눈에 반함과 같은 것이어서 남에게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며 일종의 본능의 힘으로 아는 것이다. 자, 이게 올바른 독서 방법 가운데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행위에 비유해서 스스로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자, 예를 든다면 나는 셰익스피어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도 셰익스피어를 꼭 좋아한다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야. 아니, 나는 셰익스피어 이렇게 너무 꾸밈이 많고 뭐 이렇게 말한다면 셰익스피어 작품을 보고서 뭐 손뼉을 치고 뭐 춤을 추고 뭐 그러지 못하겠죠. 뭐 다 읽어도 간과하겠죠. 첫눈에 반하면 무엇이든지 좋게 보인다. 좋아하는 그 작가를 발견하면 이제 첫눈에 반하면 무엇이든지 좋게 보인다. 어떤 즐거움을 사랑의 속성에 비유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책을 처음에 딱 봐가지고 이 작가가 참 나하고 맞는구나 하면 그 사람 다음 그 작품도 좋게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키, 얼굴, 머리 색깔, 음성, 이야기하는 모습이나 웃는 모습이 모두 좋게 보인다. 그렇죠? 처음에 딱 반하면 키가 크든지 작든지 또 얼굴이 뭐 좀 길든지 뭐 동그랗든지
머리카락 색깔이 뭐 검든지 또는 뭐 염색이든지 음성 뭐 웃는 모습 다 좋게 보인다라는 뜻이야. 학생이 스승에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기 하고 있죠.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경험에 의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독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문체나 견해나 사고방식 등에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다. 그리하여 독자는 한 줄, 한 구를 탐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끊어주세요. 끊어서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해야 하는 이유라고 써줘. 본래부터 정신적 친화력으로 결부가 되는 까닭에 모든 것을 흡수하고 문제없이 소화한다. 이게 바로 그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을 때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작가가 주문을 외우면 독자는 기꺼이 그에 홀리고 때에 따라서 음성과 동작과 웃는 모습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작가와 닮아간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책에 담긴 작가의 사상이나 어떤 풍미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 말이죠. 이리하여 문제상의 여인에게 빠져, 여기 문제상의 여인 밑줄 그으세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좋아하는 작가를 여기서는 비유해서 말한 거죠. 그 책에서 자기의 영혼의 영양분을 남김없이 흡수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해서 얻는 효과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 자기 영혼의 영양분을 남김없이 흡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작가의 사상이나 풍미 뭐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서론을 끝을 내겠습니다. 학습활동 보죠. 다음 밑줄친 표현의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그랬네. 하루 2시간이라는 다른 세상에서 살면 매일매일의 번뇌를 잃어버릴 수만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육체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로부터 선망받는 특권을 얻는 셈이 된다. 육체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죠.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고 생활이 틀에 박힌 상투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리하여 문제상의 여인, 방금 설명했네. 맞아, 그 책에서 자기 영혼의 영양분을 남김없이 흡수하는 것이다. 방금 했죠. 좋아하는 작가, 문체나 풍미, 견해, 사고방식 등을 모든 면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작가라는 뜻입니다. 문제상의 연인, 비유적으로 표현한 얘기예요. 자, 2번부터는 생략하기로 하고 쭉 넘기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또 역시 수필이네요.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정혜윤 님의 수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납시다.